안녕하십니까. 6.25 기똥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오늘은 제36탄 낙동강 공방전 2부 낙동강 동부지역 영덕지구 혈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지구 전장 개항입니다. 낙동강 교두보 맨 우측 끝지점인 동해안 영덕에서는 북한 공산군이 8월 공세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7월 16일부터 8월 17일간에 국군 제3사단이 동해안의 영덕지역에서 북한군 3개 사단과 1개 유격연대를 맞이해가지고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로서 무려 한 달 동안을 싸웠으니, 그 무더운 여름날 폭염을 무릅쓰고 싸운 것은 어찌 보면 양측 모두 자존심을 걸고 인내력의 한계를 초월한 대싸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군의 전선 오판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록을 보니까 미 8군 사령부는 영덕 공방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형이 아주 험악한 악산들이고 대부분 부대 이동이 불가능한 통로였기 때문에 영덕 지역에 대해서는 적의 남침 통로로서는 가장 낮게 평가를 하고, 개전 초기에는 8사단이 담당하고 있던 영덕 지역이었지만은 금강 방어선 전투부터 중원 지역과 낙동강 방어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태로였기 때문에 비교적 전투력을 온전하게 보존하게 내려와 있던 8사단을 대관령을 통과하고 제천적으로 신속히 이동해서 중원 지역으로 투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8사단이 담당한 지역은 전투력이 완전치 못한 우리 3사단을 초기 전에 많이 손실을 입었지만 편제가 100% 온전치 않지만은 22연대와 23년대를 가지고 있는 3사단을 영덕 지역에 투입을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전략적 오판을 미 8군단장 워커 장군이 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북한군은 7월 16일 야간부터 적 3개 사단의 강력한 전투력으로 송곳처럼 찌르며 밀고 내려와서 우리 국군 3사단은 2개 연대만으로 고전을 하다 결국은 영덕을 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영덕 지역이 뚫리면은 당연히 낙동강 방어선 자체가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육군과 미 8군단은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이 난 듯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영덕을 어떻게든 틀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군의 영덕지구의 송곳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북한군 제20단군은 김무종 장군은 우리 군이 영덕지역은 아주 비교적 낮게 평가를 했고, 자기들이 북한군이 남침할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교적 허술한 방어선 배치를 간파하고 약한 곳을 송곳처럼 바로바로 파고들어서 우리 군의 낙동강 방어선 배후를 무너뜨리고 바로 부산까지 치고 내려가야겠다는 김무정 중장의 전략적 판단으로 김일성이가 즉시 결심을 해가지고 8월 대공사 이전이 7월부터 먼저 북한군은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북한군 계급과 호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장군 계급은 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불리지만은 북한군은 우리 군의 중장을 소장으로, 우리 군의 소장을 중장으로, 우리 군의 중장을 상장으로, 그리고 대장은 똑같이 대장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대장 위에 또 다른 별들이 있어요. 왕별 차수, 왕별 원수. 그래서 김정일이 정은이 이런 치들을 전부 다 원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추가 계급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잠깐 다른 곳으로 빠졌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적 20단 군단장 김무정 중장은 우리 계급으로서는 중장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둘이니까 소장이 되겠죠. 이 김무정 군단장은 공산군 8사단을 의성으로, 공산군 5사단은 영덕을 공격하도록 했고, 공산군 제12사단은 태백산 줄기를 따라 몰래 포항까지 탄수해 점령할 계획이시며, 별도로 766 유격연대는 울진에서 몰래 남침을 시켜가지고 안강 동쪽에 형산강 다리까지 내려간 다음에
대구 남방의 1.5km의 터미널의 긴 청도 터널을 파괴하는 명령을 하달하였는데, 이런 북한군의 영덕 지역의 남침 계획은 후방 교란 작전의 일부였으나 결국은 낙동강 방어선의 측방을 무너뜨리고 부산까지 바로바로 치고 내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계획으로 영덕 지역에서는 8월의 총공세 시작 전부터 이미 7월달부터 처절한 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선 김무정 적 2군 단장은 적 제5사단에게 우리 국군 3사단의 1개 연대만 약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가장 약한 지역인 영덕 지역의 치열한 전투 끝에 남하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3사단이 아주 치열하게 싸워준 것을 보면 2개 연대 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싸웠다고 그래요. 전선은 인접부대와 손을 맞잡고 강강솔레 하듯이 전 부대가 협조된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는 선 개념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은 당시 지상전의 원칙과도 같은 다른 방어 지역까지도 결국 무너지고 만다면은, 당시 3사단 참모장이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이 방어선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3사단에서는 대단히 열심히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중령은 후에 춘장으로 진급해서 헌병사령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공중령은 7월 19일에 영덕을 처음 빼앗겼는데 공식적 기록은 4번 빼앗기고 4번 되찾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밀고 당기는 엄청난 피 터지는 공방전이 몇 번인지도 기억되지 못할 정도로 여러 번이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요. 시체를 치울 틈도 감회장할 틈도 없어가지고 전 지역에는 진지 옆에는 우리 국군과 북한군들이 사체들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한여름인데 얼마나 날파리들이 끓고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이런 곳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온 산 계곡에 아주 진동을 오고 가득 찼다고 그래요. 특히 영덕 북방의 308고지 정탈전이 아주 치열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워낙 병력 손실이 크다 보니까 보충할 자원이 없어가지고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밀려 내려온 경찰관 800명을 모아가지고 손계천 경찰 총경을 지휘관으로 하여 지원을 받아가지고 3사단의 예비대로 쓰면서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국군 3사단은 처음부터 반쪽 사단의 숫자일 뿐이었지만, 다행인 것은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 공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적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내고 있었으며, 미 지상군의 155mm 자주포를 지원해주는 것도 큰 힘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도 영덕과 포항 방어선이 무너지면 낙동강 방어선의 붕괴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며, 결국은 부산항이 비좁아서 외국에서 온 원조 병력과 물자가 포항 쪽으로까지 추진해서 배치해야 되는데, 포항 근처의 5천 병장도 점령하게 된다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세의 어려움은 영덕 강구 지역의 고전이 심하게 나타나서, 영덕과 강구 지역이 아주 고전할 거 아닙니까? 탄약과 식량은 물론이고 신병 보충도 완전히 다 끊긴 상태에서 길가에 지나치는 남성들까지도 모두 붙잡아서 군복으로 갈아입혀가지고 전장으로 투입하는 기차 안에서 애문소총을 전부 다 한 적씩 나눠주고, 총구는 창문을 연 다음에 밖으로 내밀고, 그때부터 단 몇 분 동안 총기 사용 요령 교육했다고 그래요. 자, 탄창은 이렇게 장전합니다. 조준은 이렇게 합니다. 사격은 이렇게 합니다. 얘가 창문을 열고 M1 실탄 서너 발씩만 쏴본 다음에 바로 전장에 투입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병력이 워낙 딸리니까 주민이나 피난민 중에서 40, 50대 남자들까지도 장년들까지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전장에 투입했다고 그래요. 북한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더 병력의 고갈이 심해가지고 북한군도 바지만 입고 지나치는 남성이면 나이 불문 곡 찍고 전부 다 의연군으로 부족 병력을 보충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쩌다 잡혀온 북한군을 신문에 보면은 상당수가 강원 지역 또는 영덕 지역에서 붙잡혀온 의연군으로서 이 사람들은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총불을 맞대고 싸워야 했던 가장 슬픈 현실이었다고 그래요. 다음은 직결 처분한 연대장의 해임과 사단장의 전격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영덕 남방의 181고지 공방전이 대단히 치열했어요. 이 결과 두 건의 직결 처분과 교량의 조기 폭파 등의 사전으로 사전에 먼저 교량을 폭파해가지고 두 명의 연대장이 해임되고 결국은 사단장까지도 책임을 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책은 3사단의 미 고문 콜린스 S. 에메리치 중령이 강경한 건의로 이루어졌지만 영덕 공방전이 얼마나 치열한 증거인지도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제3사단 23년에 대한 김종원 중령은 해임 경위부터 살펴보면은 7월 24일에 아군은 북한군의 강압으로 해서 영덕을 버리고 남쪽 강구로, 영덕과 강구는 별로 멀지는 않습니다만 후퇴를 했었어요. 적은 계속 진격해서 강구를 제압할 수 있는 181고지까지 점령했는데 사단장은 23년대를 시켜서 탈환을 명령을 했는데 25일에는 23년대 고지는 일단 고지는 탈환을 했지만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시 적들이 공격을 해와서 빼앗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22연대장 강태민 중령을 시켜가지고 야 너희들이 빨리 22연대를 올라가서 고지를 탈환해라 하니까 22연대장은 바로 육박전을 시켜가지고 겨우겨우 탈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3년대장 김종원 중령은 자기 연대가 181고지를 빼앗기고 탈환 공격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소대장을 직결 총살 처분하고 401명 다 같이 직결 처분 총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쥐는 자신이 잘못해놓고 분풀이는 부하들에게 한 꼴이 된 것이라고 그래서 상당한 비난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 고문은 이런 김종령의 처사를 못마땅히 여기고 상급 부대에 다시 말해서 8군 사령부로 그 연대장을 해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김종원 중령은 전에도 미 군사 고문단하고 구타 사건으로 군을 떠나서 경찰에 투신하고 있다가 남청무에 다시 군에 복귀를 했는데 그 후에도 미군들과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8월 5일 적이 총공세가 시작된 후 앞에서의 김종원 연대장 해임의 원인이 된 181고지 공방전에 이번에는 사단장 자신이 물러나기까지 했습니다. 181고지와 국군 제3사단은 묘한 악연이 있다고 하는데 8월 5일에 3사단이 적 5사단의 포위 공격을 받고 영덕 남방으로 후퇴하자 적의 8군 워커사령관은 미 고문들한테 물어봤어요. 에메리치 중령한테 야 원진죄를 빨리 회복하라. 특히 사단 주유소가 어디 되는지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6일에 3사단 22연대는 폭격과 한포의 공격 준비 끝에 공격을 개시한 혈전 끝에 이날 밤 고지를 다시 탈환했는데 22연대가 181고지에 대해서 야간 공격을 감행하고 있을 때 사단 전방 지휘소는 엄청난 포탄 피해가는 포탄이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병들이 사단 주유소까지 포탄이 떨어지니까 다 거기서 현장에서 전사를 했고 사단장과 사단 참모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간부들은 전부 다 포탄 맹렬히 떨어지니까 그 개인호에 다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저기 개인호 속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때 사단 미 고문관이 연락병을 주유소에 보내서 빨리 확인해라 해보니까 가서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주유소는 병사들이 다 죽어 있고 사단장은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에메리치 중령이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유소를 버리고 이준식 사단장을 포함해가지고 참모들까지도 전부 다 개인호에 다 숨어 있더라고 그래요. 숨어 있다기보다는 잘못 피해 있었겠죠. 그래서 빨리 사단장과 참모들을 집합해가지고 주유소 기능을 회복하라고 하고 에메리치 중령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포격을 피해 잠시 호소고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워커 사령관에게 3사단장 교체를 건의해가지고 워커 장군은 이에 따라서 정일군 참모총장에게 다시 한번 협조를 해가지고 사단장 해임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졸지에 3사단장은 보직해임이 되고 3사단장에는 수도사단장에서 물러나 있었던
김석원 준장을 7일자로 3사단장에 임명하게 되었으며 이런 뒤숭숭한 3사단의 분위기 속에서 181고지 공방전은 계속됐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22연대장도 전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50천교라고 했는데 바로 가까운 181고지 바로 내려다보면 50천교 다리가 상당히 길고 물살이 센 곳이라고 그래요. 그 중요한 다리의 폭파는 미 군사고문 브리튼 소령이라고 했는데 이 브리튼 소령의 책임하에 폭파하게 돼 있었으나 22연대장 강태민 중령은 그의 제2대대 병력이 설수도 하지 않은데 조기에 폭파함으로써 2대대 병력 350명 이상이 강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도 잘 못 치고 도강을 하다가 상당수가 입사해서 죽기도 했다고 그래요. 익사해가지고. 이런 연대장의 과오로 일개 대대의 장비와 병력은 막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 책임으로 강태민 중령도 22연대장 측에서 보직 해임됐다고 그래요. 한강교, 안동교에 의해서 50천교는 세 번째 50천교까지 폭발을 했는데 조기에 폭파된 오명을 씻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50천교의 경우는 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장 판단에서는 언제 보고할 시간도 없고 답변 들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먼저 폭발을 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마무리 인사합니다. 영덕 전투는 대단히 열세인 전투력으로 우리 3사단은 김무정 중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3개 사단과 1개 유격연대의 제2집단군을 힘들게 막아내며 시간을 벌면서 포항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방어선을 견고하게 다시 한번 재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제37탄은 낙동강 공방선 3부는 포항 공방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6.25 길동에는 이만 물러간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